네. 2024년 CAIA, 네. Introduction to Alternative Investment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는 69쪽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앞으로 쭉 하게 될 부분이 이제 이게 리딩 2.1서부터 2.9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만큼 정도 이제 차지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할 거고요. 좀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지루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얼터너티브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뒤에 이제 뭐 프라이빗 에쿼리 쪽 한다든지 헤지펀드 한다든지 이런 데 할 때 다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으로 오면서 좀 이 부분에 어떤 그 컨텐츠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도 좀 많고 정말 다양하게 정말 이것저것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이것저것 진짜 뭐 온 동네 거 다 넣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으셔서 이 부분을 이제 배우실 때는 조금 잘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수업의 느낌으로 수업을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퀀터테이티브한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떤 워디한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말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여기도 이런데 그런 부분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량적으로 수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69쪽서부터 이제 나갈 건데요. 리딩 2.1에서 What is an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alternative investment 뭐예요? 대체 투자죠. 대체 투자. 대체 투자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쭉 보시다 보면 이제 TI,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비교하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읽는 독자들은, 이걸 읽는 이제 수강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여기를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잖아요. 분석 방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프라이싱 하는 거예요. 프라이싱 뭐예요? 리턴이죠. 예상되는 리턴. 그런 것도 이제 분석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어다 보니까 영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언어예요. 네. 그래서 언어 자체가 같은 단어를 써도 뜻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저는 이제 퀀트여서 수식이랑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퀀티테이티브 한 부분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숫자하고 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석에 달라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말로 되어 있는 부분, 네. 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해석을 할 때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네, 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텍스트를 읽으시고 나면은 텍스트는 뭐예요? 그냥 문자열이거든요. 예, 문자열을 그냥 조합하고 그러면은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뭐예요? 문맥이고 맥락.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끌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약간 읽으실 때 스토리를 잡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스토리를. 네.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지
이제 뭐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좀 잘 잡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들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이해해서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계산.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어프로치가 달라요. 여기는 내가 잘 이해했나를 이제 계산으로 확인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CAIA 시험 자체가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계산식들은 시험지에 써 있어요. 계산식들은 이제 프로바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험을 쳐보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매니지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 라인을 잡지 않으면 외우는데 정말 어려워요. 거의 안 외워지거든요. 네,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외우는 거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잘 잡으면 외우는 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이제 보는 거예요. 숲을 이제 봐야지만 이 나무들이 외워지거든요. 숲을 안 본 상태에서는 이 나무들 하나씩 외우려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잡는다. 이렇게 이제 공부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뒤에 보시면 어디냐면 84쪽에 보면 키 컨셉트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앞에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 컨셉트 부분을 네,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읽으세요. 네. 네. 이게 그냥 숲을 디스크라이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느낌이 좀 안 오면 여기 가서 좀 읽어봐요.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같이 보시면서 조금 느낌이 안 온다. 라면 보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읽으시다 보면요. 쭉 읽으시다 보면은 잘 느낌이 안 와요. 아, 이 부분, 저도 보면은 읽다 보면 느낌이 안 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든지 관련 책들을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A서부터 G까지 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예, 시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원하시지 않는 수강생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되게 이제 하이 퀄리티가 있고, 하이리 퀄리파이드 되신 분도 있고, 되게 비기너이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비기너는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는 합니다. 강의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CAIA잖아요. 이것만 있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예, 이거를 하시려면 보통 CFA나 FRM을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TI는 트레디셔널 인베스트먼트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분하게 이제 강의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제가 건너뛰고 이러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읽는데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그냥 가세요. 다른데. 이게 가고 나서 2회독 할 때 다시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예,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그 워딩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기. 예.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읽어도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3번 읽어본다? 이렇게 해서도 이제 느낌이 안 오면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숲을 보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하나하나 디테일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시죠? 예, 시험에 붙어야 되잖아요.
시험 붙으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자격증 시험을 보면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붙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요. 예, 그냥 한 번에 무조건 붙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본다, CFA나 뭐 CAIA는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합격을 하세요. 합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공부하는데 이거는 with 뭐랑 하시냐면요, 워크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자격증 시험을 이제 공부할 때는 무조건 뭐 내가 엄청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지 않아요. 일단 합격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려면 적어도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죠. 네. 그렇게 해요. 그 다음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기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고 조금 확장하고 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합격하시는 거 목표로 두고요. 내가 엄청 공부해갖고 이거를 뭐 업무에 이렇게 써보겠다. 예,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 시험이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은 합격을 하시고요. 합격을 하시고 그다음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레퍼런스로 쓰시면 좋아요. 이 슈에저 북을 레퍼런스로 쓰시면서 버리지 마세요. 시험 끝났다고 해서 레퍼런스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에셋 얼로케이션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게 레벨 2에 레벨 1에 나오는데 에셋 얼로케이션 부분이 뒷부분에 이제 나와요. 모델링 하는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에셋 얼로케이션 할 때 리스크 얼로케이션을 하거든요. 리스크 얼로케이션으로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 해요. 이거 나름 시장에서 많이 쓰는 툴이에요. 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제 업무하실 때, 현업하실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쪽 에셋 얼로케이션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조금 더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이러면서 이쪽 부분 업무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잘 디벨로프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일을 할 때 이거를 레퍼런스로 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일을 하시고 관련 업무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보다 오면은 기본 펀더멘털은 얘가 제공을 해주거든요. 펀더멘탈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은, 나무가 하는 것들은 다 뭐 관련 레퍼런스 책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링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본다든지 그리고 뭐 블룸버그 같은 걸 찾아서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분석을 해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붙는다. 네. 그걸 목표로 한다. 네. 근데 너무 완벽하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는 다 이제 저 때는 삼지선다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지인가요? 4지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데 뭐 객관식은 뭐 괜찮아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2차의 일부가 이제 에세이형이라고 하잖아요. 에세이 이렇게 쓰나요? 에세이 에세이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라이팅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이게 뭐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단답형 느낌이에요. 단답형 느낌. 그리고 문제를 이제 저 퀀트 저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어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영어 못해서 나가 이거 못하겠다 이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고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할 때 보면은 첫 해 first year에는 참 보면은 이렇게 제가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주관식도 많이 봐요. 그럼 막 엄청 써요. 이거 진짜 주관식. 예, 서술형. 예, 엄청 써요. 근데 제가 한 3년 차쯤 돼갖고 후배들이 저 공부 잘했거든요. 노트 빌려달라 그래갖고 그래 그러고 이제 가져왔어요. 도서관에서 만나자 뭐 이래갖고 근데 있길래 내가 이때 어떻게 했지라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를. 아 제가 봐도 제가 쓴 영어인데 뭐 얘가 무슨 말 했는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맞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는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이 이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예요. 네. 그러면은 크레딧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거 컨텐츠를 잘 파악하고 잘 알고만 있다면 다 당연히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걱정하지 않아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딩, 이게 2가,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요. 시험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지 이거 다 할 수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숲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